제가 맨날 하는 짓, 제가 맨날 하는 습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말을 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맨날 하는, 진짜 이거는 제가 잠들기 직전에도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보물 같은 구분상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천 사람입니다. 유치원부터 부천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천을 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투자도 모든 걸 부천에다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 부천에서 하냐? 우선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라서 무슨 동 상관없이 저는 정말 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금매를 진짜 매일 찾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기본은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안 좋은 거라서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분들께서 지인들한테 정말 금매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추천을 했는데 지인분들이 안 사면 팔 데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가려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면 부천 상가 매매, 제가 맨날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가 매매를 딱 치면 부천 상가 매매 파워링크 뭐 이런 광고들 뜨잖아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면 부천 상가 매매 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매매가 1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구분 상가 매매가. 여기서 금매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길러내야 되는 거야. 저는 쉽게 찾아요. 왜? 10년을 맨날 이런 행위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뷰만 쳐도 여기가 어떤지 대충 다 알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순서가 이거를 매물을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뷰를 봅니다. 뷰. 이거는 다 광고예요. 이 뷰는 부동산 사장들이 내놓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 좀 자세하게 써져 있고 이런 네이버 부동산보다는. 그래서 뷰를 먼저 누르고요. 저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1일 단위로 검색을 해요. 여기 보시면 1일로 검색을 합니다. 부천 상가 매매 1일 검색을 했을 때 24시간 내에 올라와 있던 부천 상가 매매 이 세 가지 단어에 조합되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저 관심 있게 하나씩 다 눌러보거든요. 우선은 저는 상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 뭐 인천 모텔 매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줍니다. 꼭 부천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부천을 좋아하긴 하지만 서울이랑 인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은 하고 있어요. 제가 부천만큼 잘 알진 못하지만 상권은 똑같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여기 뭐 블로그처럼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어차피 광고니까 이렇게 해서 쭉 보십시오. 뭐 근생 빌딩 매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지카, 뭐 상가 직거래 카페, 이거 개인 간 거래하는 겁니다. 상가 매매. 전 여기 가입도 되어 있고 어플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금매들도 다 찾아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쭉 내리면 뭐 여기에 관련된 거 쫙 나오고, 뭐 하루 24시간 안에도 이렇게 많은 광고 글들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과연 여러분들께서 매일 보냔 말이죠. 하나하나. 근데 이런 것들도 보지 않고 급매물이 없다, 어떻게 찾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할 거 없잖아요. TV 같은 거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보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비율을 하면은 방금 여기까지가 끝이었죠.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내일 또 새로운 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쫙 읽어보세요. 이게 부동산 공부예요, 공부. 책 사서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현장 가가지고 체크하고, 중개사분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비율을 다 봤으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합으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1200개 있죠? 요거를 이제 다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씩. 어떻게 분석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액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 소액 투자,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투자. 대출이 뭐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금매로 8% 이상 되는 거를 찾으면 안전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 더보기를 누르면 아까 1200개에 대한 모든 물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뭐 부천 상가 매매라고 안 하고 뭐 인천 상가 매매하면 또 인천 지역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지금 위치랑 이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아까 그 1200개에 대한 매물이고요. 이 매물이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팔린 건 떨어져 나가고 새로 안 팔린 거는 있고 또 새로 나온 것도 있고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물 목록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쫙 나오죠. 저는 어떻게 검색하냐면 우선은 가격 순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랭킹순, 최신순, 이렇게 랭킹순, 최신순, 가격순, 면적순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랭킹순 안 보고요. 최신순도 안 봅니다. 왜냐면 금매가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뭐 랭킹이 위에 있다고 해서 금매가 나올 일 없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금매일 거라는 건 없잖아요. 우선 이 가격순하고 면적순으로 봅니다. 그럼 우선 가격순으로 놓고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낮은 가격순부터고요. 누르면 높은 가격순부터인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순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상가 매매인데 2천만 원이래. 사는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매매가. 월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런 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일반 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전용 평수가 안 들어가 봐도 알아요. 이거는 11/3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 오른쪽 거 3제곱미터 한 평이에요. 한 평. 한 평을 2천만 원에 판단 얘기입니다. 매매가. 근데 여기는 일반 상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에 있는 한 평짜리 상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죠. 한 평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100% 복합 상가의 오픈 상가입니다. 제가 맨날 사지 말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정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눌러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보이시죠? 매매가는 2천만 원인데 전용 평수가 한 평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매매로 나온 거예요. 쭉쭉 내려봅니다. 뭐 판매 시설이고 12층에 1층짜리 뭐 좋아 보여. 자, 답 나왔죠? 건물명 뉴코아 중동 백화점.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항상 그 오픈 상가. 아까 거기는 일반 상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와 보면 이 뉴코아 중동 백화점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한 평짜리 부스일 겁니다. 부스. 이런 거는 사봤자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가격 자체도. 근데 또 대박 웃긴 거는 이거 봐.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안 올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봐봐요. 건물명 뉴코아 중동 백화점이라고 해놓고 쭉 내려가면 투나야. 투나. 이게 송내역 앞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뉴코아 백화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을까? 왜?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야, 부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봐봐요. 부동산이 어디예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물은 받은 거죠.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임대인이랑 분명히 좀 신분이 있는 분일 거예요. 팔아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투나랑 이 뉴코아 중동 백화점이랑은요, 주변 상권이 완전히 다른 상권입니다. 얘가 더 좋은 상권이에요. 하지만 이 뉴코아 중동 백화점에 있는 이 오픈 상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이라고 하면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거 2천에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한 5천 만들어서 일반 그 로드에 있는 1층 상가를 사라고 저는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다 뻥이야, 뻥. 일반 상가라고 했다가 들어왔더니 뉴코아 상가라고 그랬다가 또 내려갔더니 투나 상가고 완전히 앞뒤 내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속으로 들어가 봤던 거고요. 예전에 안타깝지만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 투나의 상가를 네일샵 자리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천에서 6천 주고 사셨던 분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거 가입하고 나서 저한테 멤버십 가입하시고 나서 매수하신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이거 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탈출 전략이 없다,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분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처음 거 봤죠? 이렇게 뒤로 나가면 다시 랭킹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또 가격순 눌러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냥 하나씩 공부하면서 눈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복합상가. 여기는 이번엔 뻥은 안 치네요. 아까처럼 그런 뉴코아나 투나처럼 복합상가라는 겁니다. 매매가 3천만원. 여기도 똑같아요. 평수 1평. 9층에 2층. 기대 수익률 7%. 대기업 이랜드 10년 임차 안정적인 소개. 뭐 특이하죠? 들어가 볼게요. 매매가 3천만원. 저는 예전에 이런 거 현장에 다 가봤어요. 아기 때. 그래서 현장 가서 오픈 상가 구경하고 막 이거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사진 않았지만 제가 그런 눈이 시야가 커지기 전에는 아기 때 이런 거 다 보러 다녔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다니시나요? 다 보러 다니셔야 돼요.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매가 3천만원, 기대 수익률 7%. 지금 7%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공실은 아니겠네요. 대기업 이랜드의 10년 임차 안정적인 소액 투자 물건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보증금이 271만원에 17만원. 매매가 3천. 제 상가 중에 이런 복합상가 말고요, 로드에 있는 빌라 1층 상가인데 3,500 주고 산 게 있습니다. 요게 제가 500에 3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수익률이 훨씬 높죠. 사실 이런 복합상가는요, 이런 일반 상가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나오면 생각해 볼 만해. 근데 기대 수익률 7%? 아니 지금 일반 도로에 있는 이런 상가도 제가 3,500 주고 샀으니까요. 수익률이 14%네요. 이 상가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월세 받고 있고. 근데 웃긴 건 이 상가 산지 몇 년 됐을까요?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월세 한 번도 안 올렸고요. 왜? 살 때부터 14%였어요, 수익률. 대출 하나도 안 끼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여기가 공공재개발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짜리 상가인데 나중에 아파트 대단지가 올라가면 상가나 아파트로 분양권이 하나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3,500짜리로 뭐 한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공재개발이 확정만 됐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월세만 500에 35로 수익률 14%의 상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월세를 40으로 올리면 이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단돈 5만 원 올리지만 투자한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반 상가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복합상가, 구분상가처럼 이렇게 벽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1층에 있는 이런 구분상가가 아니고 통 틀어진 곳에 이렇게 구획만 나눠져 있는 이런 거에 한 칸을 사는 건데 이 한 칸이 여기에도 아니고 가운데 한 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런 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271에 17만 원을 받으면서 뭐 수익률은 7% 기대 수익률로 있다지만 쉽게 올릴 수 있을까요? 대기업 상대로 쉽지 않겠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랜드 뉴코아가 들어가 있기 이랜드 뉴코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딱 한 칸 구획 지어서 내 상가라고 뭐 이런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가죠. 눈으로 가도 어딘지 몰라. 거기가 내 상가가. 이 월세만 받는 거야. 월세만. 이걸 못 팔아 나중에. 못 팔아요. 봐봐요. 자, 매매 가격 3천. 분양 당시 최초 분양가 얼마? 8천만 원. 처음에 산 사람은 8천에 산 거예요. 이 뉴코아 어디야? 여기가 이제 이거 뭐야 어디야? 부천 소풍 터미널이네. 그러니까 뉴코아 백화점이요. 여기가 처음 지어질 때 분양을 받아놓은 거예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어머니들 저 어렸을 때 분양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8천만에 분양 받았어요. 8천. 이게 몇 년 전일까요? 한 15년 됐을까요? 10년? 15년? 15년 전에 8천이면 큰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할래나? 한 2억 정도 할래나? 예전에 8천만 원이니까? 근데 15년을 갖고 있어. 얼마에 팔아요? 3천에 팝니다. 이걸 왜 샀을까요?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상가 공부를. 그래서 지금 3천에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낮은 가격 순으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복합상가가 많아요. 이 세 번째 3,100
19만원 이것도 복합상가일 거고, 지하에 있는 이런 단지 내 상가 지하 1층 이런 것도 복합상가 오픈 상가일 확률이 높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런 오픈 상가일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4,500만원. 봐봐요. 내 말 맞잖아요. 아파트 지하에 예전에는 이렇게 오픈 상가로 많이 했어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벽이 없잖아요. 그냥 요 공간만 내 거란 얘기지.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지하랑 1층을 오픈으로 많이 지었어요. 구획만 나눠주고. 근데 이거를 누가 들어갑니까?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장사해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밑에 있는 이런 데를 돌아다닙니까? 이거 못 팔아요.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사지 말라고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찾다가 걸린다니까요. 좋은 게 4,500만원, 여기도 4,500, 똑같아. 복합상가 이거 뭐 일반 상가라고 여기 해놨지만 뻥입니다. 뻥. 복합상가입니다. 여기 투나라고 되어 있죠. 5,100만원, 5,300만원 다 복합상가예요. 오픈상가, 일반상가 이것도 뻥입니다. 소풍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5,500짜리 대기업에서 통임대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다 의미 없어요. 돈이 안 돼. 나중에 안 올라요. 자, 조금 이것도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제 눈에는 조금 괜찮은 게 보입니다. 뭘까요? 제 생각에는 얘랑 같은 상가일 것 같아요. 요 뒤에가 분양평수가 좀 다르게는 나왔는데 전용평수가 똑같고 매매가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매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보시면 6천만원인데 전용평수가 좀 큽니다. 5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50제곱미터면 지하 15평이란 얘기야. 여기가 만약에 구분되어 있는 구분상가면 위치만 괜찮다고 하면 뭐 네일아트나 혹은 요즘은 1인 필라테스 이런 게 15평에 많이 생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뭘까? 전용 15평 근생민 업무용 8층에 지하 1층 쭉 내려봅시다. 우선은 지도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소액 구분 상가들도 보시면은 돈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여기 송내역이죠. 송내역이 북광장에 있고 남광장에 있는데 여기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제 영상에 보면은 부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찍잖아요. 이 중에서도 여기 투나 상권이 있고 이쪽에 둘리의 거리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의 거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둘리의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에 8천만원짜리 바 1호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에 1억 2천짜리 바 2호점 매매로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6천만 원짜리인데 이쪽에 있는 상권이네요. 이쪽. 그럼 우선은 상권은 합격입니다. 매매가 얼마? 6천. 관심 있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아니면 말고. 보면 여기 이 동네에선 랜드마크 주상복합입니다. 월세들도 상당히 높아요. 1층 상가들. 그리고 여기 자생 한방병원도 장사가 잘 되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지하인데 로드뷰를 한번 눌러서 보면 이 건물, 이 대형 건물의 지하에 6천만 원짜리 상가가 나온 겁니다. 15평. 이런 거는 가볼만 해요. 역 앞이고 아까 전에 랜드마크인 요 주상복합 앞이고 자생병원 유명한 거 앞이고 그 앞에 이런 대형 건물 그리고 이쪽 보면 아파트 단지 세대수 많은 것들에 위치한 지하 15평. 매매가 얼마?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6천만 원.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업종이 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찍었던 오픈 상가인지 아니면은 구분되어 있는 구분 상가인지 이런 거 확인하겠죠. 만약에 오픈 상가다 그러면 때려쳐. 구분되어 있는 15평 상가다. 매매가 6천. 세대수도 있겠다. 아까 전에 여기 주상복합도 있겠다. 여기 병원도 있겠다. 뭔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상가들 중에서 지금까지 봤던 뭐 제가 이걸로 영상을 계속 찍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상가 뭐 예를 들어서 5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3,119만 원짜리 4,500만 원짜리 4,500짜리 5,100짜리 5,300 5,500 다 여기까지 오픈 상가였어요. 5,500 6,000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 싼 건데 이런 거는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5평이잖아요.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구획이 되어 있고 문이 있는 이런 거라면 진짜로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다. 강사다. 그러면 매매가 6천만 원에 여기 필라테스 기구 요즘은 15평에 많이 차리거든요. 1인 샵, 1인 PT, 1인 필라테스 월세 안 내고 장사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네일아트 전문이다. 역 가깝잖아요. 여기다가 네일아트 차려서 송내역에서 와가지고 오게끔 속눈썹이다. 내가 속눈썹 할 줄 안다. 눈썹 문신 할 줄 안다. 내가 왁서다. 왁싱샵 차릴 거다. 6천만 원만 있으면 평생 월세 안 나가잖아요. 평생 공짜. 그리고 나중에 팔고 싶으면 팔 수도 있고 내가 뭐 왁싱샵 운영하다가 나는 더 큰 데로 가고 싶어. 그럼 다른 초보 왁싱 하시는 분한테 월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맺을 수 있잖아요. 위치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액상가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부동산에도 자주 가야 되고 길 가다가 플랜카드 걸려 있으면 전화도 해보고 이 보통 건물주 직접 임대 이런 거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혹시 파실 생각 있냐? 내가 살 거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상가 중에 공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부동산 가지도 않아요. 인터넷 키고요. 공실난 공실난 자리, 공실이 날 것 같은 그 자리 있잖아요. 그 라인에 로드뷰 키고요. 부동산 번호 다 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 전화해요. 똑같이 내놓습니다. 3천에 200. 대부분 뭐라는 줄 알아요? 헐, 핵 너무 비싸요. 그거는 그 중개인 얘기고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 중에서 능력 있으시고 임차인 제대로 업종 잘 넣어주시는 분은요, 이거의 근사치의 세입자를 구해줍니다. 그럼 그분한테 중개비 드리고 그 상가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로 상가를 매도하기 때문에 향후 뭐 몇 년 있다가, 법인 같은 경우는 바로 팔고요. 개인은 한 5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내가 한 3억에 샀다? 6억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맞추는 것도 임대인의 능력이에요. 능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네이버 부동산 제일 기본 중에 기본으로 구분상가 투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제가 하는 보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간략하게 보려고 6천만 원까지 밖에 안 받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까지 보냐면요, 보통 한가하면은 5억까지 다 찾아서 보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집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분석해야겠다 그러면은 10억에서 15억까지 봅니다. 이제 요 정도까지가 저는 구분상가 투자하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이 뭐 6천부터 요 정도까지가 저는 구분상가 투자에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구분상가도 30억짜리가 있어요. 50억짜리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구분상가로 이런 거를 투자하는 이는 건물을 봅니다. 이 금액대는. 건물 보는 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건물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이 구분상가처럼 약간 다릅니다. 자기 전에도 그런 거보다 잠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금매를 계속 찾고 있는데 좋은 물건은 나와요. 안 나와도 야, 이 코너에 이런 자리가 나와? 하는 게 나옵니다. 매물로. 근데 비싸게 나와요. 아직 싸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 코너에 이런 자리는요, 급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건물주가 예전에 10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던지는 거예요. 혹은 5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근데 더 지켜보고, 그걸 리스트화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임대인이 급한 상황이던가, 혹은 아프시던가, 혹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냥 금매로 빨리 털고 나눠 가지려는 심산인 거지.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방식으로 금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고, 중개사분들이랑 친해지시고, 커피도 자주 먹으러 가고. 알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스타벅스나 뭐 메가커피 뭐 이런 데 가서 쓰잘데없이 돈 쓰지 말고요. 부동산 가서 믹스커피 드세요. 믹스커피. 그 커피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줄 겁니다. 거기 가서 먹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이 얻어먹으면 미안하니까 가끔씩 한 박스 사가세요. 친해지면.
그 부동산이랑. 그러면 분명히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돈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상가 투자에 5천만 원 없으면 투자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 나왔을 때. 아시겠죠? 제가 급매물 나오면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멤버십 분들이랑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투자하실 수 있게 같이 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 몇 달 됐을까요? 한 6개월 전에 급매로 산 그것들 있고, 그리고 그 법인 투자하면서 최근에 저기 강원도에, 저도 이제 49억이잖아요. 강원도에 전원주택 되게 싸게 나온 거 하나 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잔금 치르느라 상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요, 돈. 그래서 좋은 거 나오면 멤버십 게시판으로 또 다다다다닥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께도 항상 정보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짠돌이 만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서 88노가리 멤버십 회원 중에 88노가리 대표님 계시잖아요. 요번에 30대 자영업자 출연하셔가지고요. 다음 달쯤에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30대 자영업자 보시면서 88노가리 보면 저희 구독자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88노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구독자, 멤버십 구독자시니까 또 연결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만남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88노가리 사당점이 오픈하셨대요. 그 사당점 사장님도 제 구독자고 88노가리 사장님도 제 구독자인데, 어찌됐건 저로 인해서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오픈을 하셨는데, 그 사당점 사장님께서 오픈하시고 나서 그 88노가리 대표님께 이제 너무 기분 좋게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밥 잘 먹고 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8대 노가리 대표님이랑 제가 얼마 전에 소주 한 잔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뿌듯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뭐 저로 인해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이 된 거긴 하지만 두 분 다 88노가리 대표님도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셔서 장사 잘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사당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잘 하셔가지고, 오픈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사당점 사장님 얼굴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당점에 인터뷰 한번 따고, 그리고 영상 찍으러, 그때 합정점 간 것처럼, 왜 다 구독자니까 그렇게 한번 찍으러 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88노가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돌이 만수르입니다.